오늘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둘러 출근하는데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2배는 막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막 그냥 실랑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오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병현 변호사님은 무사히 오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 대중교통으로 왔기 때문에 뭐 밀리고 사고가 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다행히도 뭐 다른 사람을 치거나 차를 치거나 이런 적은 없이 아직까지 무사고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경험담이 혹시 없으실까요? 네, 저는 뭐 저번 주에 제가 만났을 때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말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3번 다 제가 100% 책임으로 네, 사고를 냈는데요. 뭐 그래도 저는 인명피해는 내지 않았고 잘 마무리도 했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진짜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가 바로 뺑소니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뺑소니까지 당하게 되면은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하스타그램은 지난번 비밀은 없다 2번째 시리즈 뺑소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뺑소니 사건은 경남 진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이 있는데요. 경남 진해에서 지난 9월 16일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8살 소년을 그대로 치고 도주했고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초등학생은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뺑소니를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두려워서 뺑소니를 했다고 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사고를 당한 아이만큼 두려웠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범인을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건 다음 날인 17일 오전에 이 범인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운전자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 내고 불법 체류자가 바로 출국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청부살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보내시고 있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소가 기소 중지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3년 재입국 금지 조항 등을 붙여서 그냥 출국을 시켜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원래 불법 체류를 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출국을 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제도 때문인데요. 범죄 경력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출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조수사를 요청해 놓긴 했지만 어떻게든 범인의 신병이 확보가 돼야 국내로 송환이 가능할 텐데요. 부모님 마음도 그동안 많이 아프실 거고 아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로 소망만 된다면은 특정 범죄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송환되면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20년, 30년 뒤라도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다행히 아이는 수술을 마쳐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국민들의 공분해서 한 뺑소니 범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10일에 청주 흥덕구에서 크림빵을 사두고 귀가하던 당시 29세 가장이 37세 운전자에 의해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 아내와의 전화통화에서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에 크림빵을 사와서 미안하다. 곧 태어나는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라고 말을 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후 피해자는 일명 크림빵 아빠로 그리고 이 사건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뺑소니가 음주 뺑소니라고 할 수 있죠. BMW 음주 뺑소니 사고가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 30대 한 남성이 서울 화곡동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는 그대로 차량 뒤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차량은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도주하였고, 더 끔찍했던 것은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가해 차량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1m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들이 뺑소니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영화배우 김래원 씨의 고급 마세라티 차량이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가해자였던 김모 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방송인 현영 씨도 자신이 타고 있던 익스프레스 밴을 BMW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고 하네요.